안녕하세요. 정시현입니다. 오늘 양자 컴퓨터 강의 제목은 구글도 주목한 양자 검색의 비밀, 그로버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쇼 알고리즘이 굉장히 제일 유명해진 거긴 한데요. 아무래도 암호 해독 비트코인 이런 이슈가 많았으니까 쇼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를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지만 이제 양자 검색도 굉장히 잘 알려진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로버 알고리즘. 그래서 요게 또 특히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실용성 측면에서는 더 높을 수도 있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로버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로버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이게 중요해진 이유가 데이터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IDC 글로벌 데이터 스피어 2023년 자료입니다. 2026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량이 약 185 제타바이트, 제타는 진짜 큰 거거든요. 제타바이트에 달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실제 산업 현장에서 IT 기술을 접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기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좀 많이 커지면 효율적 검색이 점점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많이 들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양자 컴퓨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밝혀준 알고리즘이 바로 그로버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난제들 몇 개를 나열을 해봤는데요. 일단 뭐 예를 들어 의료 데이터라든지, 의료 데이터는 수백만 개의 환자 기록에서 특정 패턴을 찾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데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금융거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수억 건의 거래 내역에서 얼마나 빨리 이상 탐지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할 거고, 유전체 분석은 뭐 말해 뭐해죠. 진짜 데이터가 크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검색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구글이 됐던 이런 데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좀 처리를 해서 이제 그래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검색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보통 선형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이 뭐 8개 중에 7이라는 숫자를 찾는다 그러면 하나씩 순차적으로 찾아가지고 지금 이 경우에는 5번째 시도에서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대략 한 절반쯤, 전체의 절반 정도 찾아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00만 개가 데이터에 검색을 해야 되는 데이터 수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는 아마도 비교를 50만 번 정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게 이제 지금은 컴퓨터가 많이 빨라졌으니까 실제 시간으로 한 선을 하면 아마도 한 수백 미리초, 요 정도 소요되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현대 검색 시스템은 훨씬 효율적이에요.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들은 인덱싱 같은 거 기술을 사용을 하고 미리 분류도 해놓고 정리해 두니까 100만 건 데이터다 그러면 대충 한 20미리초 내외로 매우 빠르게 검색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일반 검색은 그래도 이제 큰 서비스 사업자가 하니까 괜찮은데, 지금 진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들은 기업 내에서 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문제를 위해서 수집한 데이터가 엄청 큰 게 문제잖아요. 그거에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병원의 EMR이라든지 유전자 데이터, 금융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현대 기업의 이런 데이터 검색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예를 들어 환자 의무 기록만 하더라도 뭐 MRI도 있죠, CT 의료 영상도 있죠, 처방 이력도 있죠. 다양한 데이터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이제 일레스틱 서치 같은 전문 검색 엔진을 가지고 와서 보통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쿼리가 복잡해질수록 검색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는 정확한 집계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 업데이트를 얼마나 빨리빨리 해주느냐 이거하고 검색 성능 사이에 이제 서로의 이제 장단점이 이제 교차를 합니다. 시스템 자원 사용량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그래프는 퀄이 복잡도에 따른 검색 시간 증가를 얘기하는 건데, 특히 이제 의료라든지 금융 바이오텍 같은 분야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정확한 검색과 실시간 분석이 다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부작용이 있는 환자들의 패턴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것 같은 작업에서는 만약에 성능 저하가 이렇게 빠르게 일어난다 그러면은 좀 걸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그로버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로브 알고리즘은 이제 마치 이제 거대한 도서관 같은 데에서 특정한 책을 찾는 것하고 되게 유사한데요. 이제 일반적인 검색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이제 먼저 이따가 이제 오라클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하거든요. 오라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상이 맞는지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특별한 함수야. 이건 정의를 하면 되는 건데, 실제 검색 문제에서 이것이 우리가 찾는 패턴과 일치하는가, 예를 들자면, 아니면 이 거래가 사기 거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에 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4단계로 그로브 알고리즘이 진행이 되는데, 초기화 단계에서는 모든 가능한 답을 동시에 찾기 위해서 균등중첩이라고 하는 이런 그 특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에 특별한 표시를 합니다. 마치 수많은 카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카드 중에서 우리가 찾는 카드에만 살짝 표시를 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게 이제 여기 위상반전이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따가 게이트 잠깐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단계인데요. 확산 단계에서는 표시된 상태 확률을 증폭을 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소위 양자 확산 또는 양자 그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데, 이걸 활용하게 되면은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태 진폭이 타겟 상태는 커지고 다른 건 축소가 되면서 정답 확률을 급격하게 올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측정은 언제 하면 루트 n번 정도 반복하면 거의 최대치가 나온다고, 확률이 최대치가 나온다고 증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루트 n번, 예를 들어 100만 건이다 그러면 1000번이죠. 1000번 정도 반복을 하면 측정이 된다. 요게 이제 그로브 알고리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로브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그거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퀀텀 게이트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퀀텀 연산을 하기 위한 논리적 연산자, 우리 그 비트 관련된 연산에서는 AND, O와 뭐 NO 이런 거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이트가 이렇게 보통 이 세 가지 게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하다마드 게이트라고 하는 게 있고 X 게이트, G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X 게이트는 양자 낫이에요. 상태 반전하는 연산인데, 요거 0, 이게 0, 이거를 1로, 1을 0으로 변환하는, 반대편으로 변환하는 그런 게이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 게이트는 위상을 반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1인데 마이너스 1. 보통 이제 이 숫자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상을 반전시키는 거. 이게 이제 오라클 구현에 이거 G 게이트 씁니다. 그래서 오라클 구현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다마드 게이트는 제로 상태를 0과 1의 중간 사이즈, 그래서 루트 2로 나누는, 이걸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은 1이 떨어지는 그런 게이트인데, 이거는 균등하게 만드는 게이트예요. 그래서 초기에 균등화 절차에선 하다마드 게이트를 써요. 그래서 첫 단계에는 하다마드 게이트를 쓰고, 그 다음에 오라클을 표시할 때 G 게이트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균등 중첩을 하는 첫 단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로브 알고리즘의 첫 단계는 초기화인데요. 이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다마드 게이트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은 모든 큐비트를 중첩 상태로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3큐빗짜리 8개죠. 3큐빗이면 8개죠. 왜냐하면 2의 3승이니까 3개의 큐비트를 가지고서 8개의 서로 다른 상태를 동시에 다룰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이걸 다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됩니다. 8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각각의 그 진폭을 루트 8분의 1로 하게 되면은 이제 대충 맞겠죠. 그래서 이게 0.354쯤 돼요. 이게 일단은 이 전체를 균등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위해서 하다마드 게이트를 3큐비트에 전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 모두가 똑같은 그 확률로 이렇게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여기에 이제 오라클을 표시하는 건데, 우리가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맞는 그 패턴 질문에 해당하는 녀석은 이런 녀석이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이 타겟 상태에 식별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3이라고 하는 그 녀석에다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거를 G게이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 위상 반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0.354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막대가 아래쪽으로 뒤집혔는데, 이게 위상 반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상태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 딱 우리가 표시하려고 하는 녀석,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형태, 그것만 마이너스로 변화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상태를 동시에 검사를 하면서 한 번의 오라클 적용으로 양자 병렬성을 활용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딱 이 녀석이 뭔지를 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이걸 확산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정답이 뭔지를 찾아내는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 작업을 우리가 진폭의 증폭 과정이라고 불러요. 타겟 상태를 강화한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제일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증폭 과정의 핵심 원리는 평균에 대한 반전이라고 하는 논리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타겟 상태 요 3의 진폭을 크게 증가를 시키고 다른 상태 진폭은 다 감소를 시켜서 이것들에 다 제곱을 더하면 결국엔 1인데 얘만 이렇게 커졌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걸 이제 평균에 대한 반전이라고 하는 수학적 연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반전시킨 거를 그 활용을 해가지고 같이 평균 계산을 하게 되면 평균에서 떨어진 이격을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평균 나머지들은 다 작아지고 이 반전시킨 애만 값이 제일 커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당연하게도 얘네들은 점점 작아지고 얘는 점점 커집니다.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이 결국에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녀석이 제일 최대로 커졌을 때가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게 이 증폭 과정을 루트 n번 반복했을 때 확률이 제일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이건 8번 하는 거니까 8개의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상태가 8개인 거죠. n이 8이니까 루트 n을 하면 대충 2.8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이나 3번이죠. 3번 하면 되겠죠. 3번을 했을 때 이제 가장 높은 확률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진폭의 증폭 과정이에요. 마지막 단계는 측정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건데,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가 측정하는 순간 중첩 상태가 하나의 그 고전적 상태로 붕괴한다, 콜랩스한다 그러거든요. 붕괴해서 이거다, 답이 이거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측정, 이게 답이다라고 찾아내는 건데, 이때 우리가 요거를 찾아낼 확률이 약 한 80% 돼요. 지금 여기서는 n이 8개일 경우 약 한 80% 정도가 됩니다. 다른 상태들은 한 3%이 정도로 이제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3%다 합쳐봐야 뭐 20%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어쨌거나 20% 정도는 실패하는 거죠. 실패하면 어떻게? 다시 합니다. 왜? 1000번 한 거 반복한 거 다시 해봐야 한 번 더 하면 2000번이잖아요. 그러면 0.8 확률로 찾을 거를 20% 놓쳤으니까 그 다음번에 놓칠 확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몇 번 반복하면 거의 100%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인 그 방식은 2분의 n 숫자로 시도를 해야 되는데 100만 개다 그러면 50만 번 해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면은 루트 n번, 그러니까 빠르면 80% 확률로 1000번의 시도에 찾을 수가 있고 만약에 안 되면 2000번, 3000번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존 방식 대비 효율이 좋다. 100만이 아니고 1000만이고 1억이고 그러면 그 격차가 더 커지죠.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큐비트의 수가 문제인데 지금 이거는 3큐빗 이용했지만 5개, 10개. 근데 이게 기하급수여서요. 2의 몇 승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2의 50승 뭐 이렇게 하면은 50큐빗 이용한다고 해서 2의 50승 그러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토큰으로 이제 레이블을 붙여가지고 만약에 찾거나 이제 기법은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지원하는 그 논리적 큐비트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양자 검색의 그 활용 가능성은 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약간 그 쇼 알고리즘보다는 조금 더 빨리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로브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실제 응용과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그로브 알고리즘은 실제 응용 가능성이 매우 광범위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유전체 분석. 제가 사실은 이제 양자 컴퓨터에 관심 많이 가지게 된 이유도 이제 이런 그 바이오 쪽에 접목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본 건데, 유전자 분석 같은 경우에 수십억 개의 염기쌍에서 특정 유전자 변이를 찾아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알고리즘 가지고서 굉장히 빠른 컴퓨터로 돌려도 수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특정한 거 찾아내는 걸 할 때마다 몇 분 정도 내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연구 속도도 되게 빨라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거에서 사실은 그 모래에서 바늘찾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바늘찾기 하는데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도 후보 물질 데이터베이스 숫자가 되게 커요. 그 중에서 뭐하고 딱 맞는 거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에 대해서
속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어떤 그 실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축시킬 수 있을 거고, 금융보안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문제잖아요. 실시간으로 사기거래 탐지를 할 때 수억 건을 막 이렇게 일일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다가 의심거래 식별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라든지, 뭐 또는 리스크 관리, 복잡한 포트폴리오 분석하거나 실시간 위험 패턴 감지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물류나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 최적해를 찾는 거가 사실은 원래 컴퓨터 알고리즘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이 들어가는 종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드웨어 한계로 실험실 구현, 수준 구현에 머물러 있기는 한데,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그냥 큐비트, 뭐 3큐비트 8개, 뭐 이런 정도 얘기 드렸지만, 들어가는 데이터의 복잡성 같은 것도 있고, 토큰화를 하더라도 그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수의 큐빗으로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기술 발전 지금 현재 속도를 감안하면은 적어도 2030년쯤에는 실용적인 수준의 응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분야라서 글로벌 알고리즘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